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정의와 관련된 실습들을 보면 52번부터 69번까지 볼 건데, 아래 예시와 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아래 예시에 테이블 기술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테이블 이름 MS 스튜던트, 어떤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 속성들이 적어져 있죠. 속성 이름을 뭐 학생 번호, 스튜던트 넘버, 그다음에 네임, 학생 이름, 쭉 주민등록 번호 등등 여러 속성들을 작성을 하는데, 각각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 건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난널을 제약 조건을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Y라고 되어 있으면 난널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고, 여기 PK라고 적혀져 있는 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이 학생 번호 컬럼에다가 제약을 주고, 또 UQ라고 적혀져 있는 건 유니크예요. 유니크 제약 조건. 저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다른 아이디로 회원 가입은 하지만 아이디가 다를 때, 그렇죠? 역시 이메일 주소도 다르게 정의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학생 번호 자체가 한 명의 학생이, 그렇죠? 고유한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갖도록 지정을 하고, 다른 학생이 내 이메일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뭐 학부 번호, 전공 번호 등등 어, 내용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등록일자, 수정일자가 있는데, 이때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서 디폴트 제약 조건으로 등록일자, 수정일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 시간 정보, 시스 데이트를 지정을 하면, 이제 여기다가 등록일자랑 수정일자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동으로 현재 날짜,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도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기본값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먼저 SQL 디벨로퍼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QL 디벨로퍼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이거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도 쓸 수가 있고요. 오라클 SQL 디벨로퍼 프로그램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먼저 코드 작성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고 있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계정 생성을 우리가 여기다 따로 안 써놨었군요. 여러분 여기 하나 SQL 파일을 열어서 우측 상단에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주세요.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계정 생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만들까요? 우리가 별도로 사용할 로아 계정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정 생성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코드는 한번 연습하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alter session 오라클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정 생성을 시스템 계정으로 코드를 실행을 해서 하나의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으로 접속해서 하나씩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한 줄씩 실행해 보세요. 컨트롤 엔터. 세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알로아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시켜주고 마지막 그랜트까지. 여기서는 DBA 권한으로 지정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알로하 계정을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줄씩 쭉 실행을 해주세요. 네. 실행된 내용이 쭉 다 나와야 됩니다. 뭔가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했다 그러면 다시 생성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천천히 써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요 계정에 접속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새 접속 요 아이콘 클릭해서 해당 계정으로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생성한 계정을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 접속 정보를 다 작성을 해주고 접속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저 테스트 눌렀을 때 상태에 성공이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 눌러주고 그러면 새로 접속이 만들어졌죠? 여기에는 아직 뭐 데이터를 구조를 만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요 테이블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새 테이블을 한번 눌러보세요. 새 테이블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테이블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꾸 바뀌나 뭐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었던 요 테이블 기술서를 보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였어? 테이블 기술서. 잠시만요. MS 스튜던트. 얘를 보면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 테이블 열고 여기다가 놓고 얘를 보면서 그러면 뭐 테이블 이름은 MS 스튜던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학사 관리 시스템 그래서 쭉 하나씩 하나씩 쓰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테이블 명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리고 컬럼 이름에 여기다 하나씩 작성을 해주면 돼요. 여기 데이터 유형을 클릭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넘버 이렇게 썼다. 그러면 데이터 유형을 클릭하면 넘버로 할 건지 박 캐릭터로 할 건지 데이트로 할 건지 이렇게 나와요.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 난널 여부는 요 널이 아님 난널일 때는 체크 난널이 아닐 때는 체크를 빼면 되겠고 디폴트 기본값 지정하고 설명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으면 플러스 눌러서 컬럼을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요 그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쭉 요 그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도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버그가 생겨서 안 지워지네. 그러면 탭을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한번 천천히 작성해 보세요.
화면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오른쪽 거 보실 거죠? 작아서 안 보여요? 유니크는 별도로 따로 지정해야 돼서 유니크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네? 아직 누르지 마세요. 네. 써놓기만 하시고 같이 확인하고 누락된 게 있으면 체크하고요. 또 고유키도 추가를 해볼 거라서
아직 안 되신 분 나셨나요? 어? 아직 10명이 안 남았는데?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둘. 그럼 5분. 네. 이미 앞에서 확인 누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작성하시면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누락된 게 없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데이터 유형, 넘버, 바 캐릭터 쭉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크기도 각각 값이 있기 때문에 크기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낱널 여부 체크는 어드레스랑 etc 빼고 체크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다가 학생 번호 쭉 설명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다 되시면 고급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보이시나요? 잘못 써놨나요? 넘버예요? 네, 넘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고급을 체크해 보시면 옆에 이렇게 탭이 열려요. 여기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제약 조건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 스튜던트 넘버를 기본 키로 줄 건데 기본 키 줄 때는 여기 그냥 열에서 바로 여기 PK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얘를 체크하면 열쇠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주면 제약 조건에 와서도 MS 스튜던트 PK 제약 조건 이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적용된 제약 조건이 스튜던트 넘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고유키를 줄 거예요. 고유키 제약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 고유 제약 조건이라고 나오나요? 새 고유 제약 조건.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고유키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면서 뭐 MS 스튜던트 언더바 UK 유니크 키 이렇게 제약 조건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 변경을 해서 써도 돼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거냐면 유니크 키는 아까 전에 뭐였죠? 이메일이었나요? 그렇죠. 이메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얘가 이제 고유키 이메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고유키로 제약 조건 줄 때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인덱스, 인메모리, 저장할 영역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설명으로 가볼게요. 설명에 가보시면 뭔가 설명을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뭘 적어주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테이블 설명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 있었죠.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요거를 여기 설명에다가 적어줘도 좋고 아니면 뭐 학생 테이블 뭐 이렇게 적어도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이렇게 테이블 설명을 적어주면 되겠고 밑에 DDL 한번 클릭해 볼게요. DDL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내용이 코드로 작성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create table ms student하고 우리가 제약 조건 지정한 것들로 쭉 컬럼들이 만들어지고 맨 밑에 constraint 제약 조건이 붙어서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제약 조건이 스튜던트 넘버에 적용이 되면서 들어가고 있고
고유키도 있나요? 고유키는 따로 들어가나 보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alter table ms student 해서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하는데 유니크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세팅한 게 이제 코드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커멘트 이렇게 해서 커멘트 온 테이블 하면 테이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커멘트 온 컬럼 하면 각 컬럼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고 나서 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고요. 확인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를 해 놓을까요? 코드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오른쪽 버튼 안 되네.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고 확인 눌러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테이블 ms 스튜던트가 생성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된 코드들을 HR SQL 아니다. 따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서 방금 복사한 코드도 정의도 해 놓도록 할게요.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SQL 파일 만들고 이름을 얘는 알로하라고 해놓을게요. 오라클 폴더에다가 했었나? 오라클 맞나? SQL에다가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오라클에 있군요. 오라클 폴더 선택해주고 여기에다가 새 파일 만들어서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방금 생성된 코드 정의해 놓도록 할게요. 52번인가요? 52번.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뭔가 코드 한 줄 한 줄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뭔가 누락이 되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학생 번호 이거 말고 컬럼이 더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들이 있군요. 이것도 저장을 해놓고 테이블 내용을 한번 볼게요. MS 스튜던트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이 코멘트들은 왜 빠져있나? 빠져있는 게 몇 개 있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수정 한번 해보세요. 여기선 수정이 안 되는구나. 이 테이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뭔가 변경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작성해놨는데 누락이 되네요.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학부 번호, 전공 번호. 여러분 써져 있으면 그냥 안 건드려도 돼요. 저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수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이사항. 확인 누르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이제 떴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면 들어갔네요. 코멘트까지.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똑같이 돌릴 수 있게끔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뭐 데이터 탭이나 제약 조건 탭, 그 다음에 SQL 이런 탭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보면 데이터는 아직 넣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만약에 새로 데이터를 추가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행삽입 아이콘을 넣어서 여기서 직접 데이터를 넣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공번호 1번, 이름 김조은. 이거 왜 글씨가 안 맞네? 주민번호 03년 0101 1234567. 이메일 주소 조은 네이버닷컴. 주소 여러분 임의로 해보세요. 인천시 부평구. 이거 글씨가 왜 이렇게 작지? 더 키울 수가 없나? 부서 번호 10번, 학부 번호, 전공 번호, 등록 일자. 등록 일자는 요거 연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달력이 떠요. 그럼 오늘 날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얘도 연필을 클릭해서 달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등록 일자는 그러면 다 했나요?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왜 스크롤이 안 가? 됐다. 특이사항은 뭐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커밋, 요 체크, 변경사항 커밋 얘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코드 작성해서 데이터를 넣으려면 코드가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이렇게 로그에 나오죠. 얘도 복사를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 그러면 이제 데이터 추가할 때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요 테이블 접근한 거 안에서 여기서 데이터도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고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행을 선택한 다음에 이 X 표시 누르고 역시 커밋 눌러서 반영해 주면 돼요. X 누르고 체크 커밋 하면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삭제는 또 이렇게 여기 로그에 나오죠. 삭제된 명령어가 나옵니다. 얘도 한번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적어 놔 보세요. 로그 안 나와요? 이 하단에 뭐가 없나요? 메시지, 로깅 이런 게 없나요? 그러면 아마 꺼버린 것 같은데 로그도 보기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기에 로그라고 있나요? 여기? 보기 메뉴에 로그 요거 열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또 코드를 작성해 볼 거라서 이렇게 꼭 써보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2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직접 코드로 작성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거부터 이제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지우는 걸 시도하고 이번에는 코드로 직접 우리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서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있나요? 삭제 테이블 여기 들어오시면 삭제라고 있죠? 삭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계단식 제약 조건 체크해주고 SQL 눌러보면 이런 명령어가 실행될 거다라고 나와요. 드랍 테이블 네임 이렇게 나오죠?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하고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테이블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네, 실제로 목록에서 없어져요. 테이블을 이렇게 없애 놓고요.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SQL 디벨로퍼 말고 제가 VS 코드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직접 한 번씩 우리가 작성을 해서 테이블 생성하는 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테이블 생성 코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생성할 때는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로 접속을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52번은 알로와 계정으로 접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접속을 일단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요 확장 설치로 여기에 들어가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HR에 접속했었는데, 새 접속을 하나 만들게요. add connection 눌러서 여기서 알로하로 접속하겠습니다. 오라클이죠? 오라클 선택해주고, 오라클을 먼저 선택해야 되네. 다 날라가 버렸다. 자, 세이브 커넥트 눌러서 새 접속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 생겼죠? 알로하로 접속한 게 새로 생겼고, 여기 열어보시면 얘는 아직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다시 SQL 파일로 돌아와서 어, 이제 이 파일에서 알로하 계정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HR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커넥션에서 접속을 꺼놓고요. 아마 여러분 파일 제일 상단에 가시면 액티브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액티브 커넥션을 눌러서 이제 알로하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알로하 계정으로 접속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지는 이 하단에 나와요. 얘를 클릭해서도 접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픽 커넥션에서 커넥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생성 코드는 잠시 쉬었다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법으로 작성해 볼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 돌아오셨나요? 이어서 이제 코드로 우리가 직접 작성해 볼게요. 저 코드를 작성한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물론 직접 우리가 인터페이서 쓴 거에서 자동 완성도 되긴 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이제 create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 이름 작성하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 자동 완성 되니까 ms student 테이블 이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탭을 눌러서 조금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그쵸? 여기다가 이거 한번 보면서 할까요? 요렇게 작성할 거였으니까 얘도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겠다. 잠시만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좀 줄이고 요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튜던트 넘버 콤마를 제가 맨 끝에다가 쓰자. 여기다 써봅시다. 네임 바 캐릭터 2 다음에 얘도 낱널 그래서 쭉 써볼게요. 그쵸? 이메일 그다음에 어드레스 이것도 될 텐데 이렇게 제약 조건을 넣어도 좋고요. 기본 키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써도 될 거예요. 그러면 생성이 잘 되네요. 자, 그리고 고유키도 사실 고유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메일에 고유키를 주는 거죠.
여기에 유니크 키 이렇게 줘도 됩니다. 나중에 고유 키를 추가하는 방법. 기본 키 제약 조건 별도로 지정. 여기다가 기본 키 이렇게 줘도 되고 고유 키 줘도 돼요. 고유 키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튜던트.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기 run 눌러서 create 테이블 실행해 보고 이미 고유 키를 여기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지금 고유 키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여기서 고유 키를 지정하지 않고 테이블을 생성을 했다. 그러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얘는 여기다 썼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 적는 거 있죠? 코멘트해서 적는 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작성 다 되셨나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시고 딱 정도가 맞게 된 것 같아. 어제 너무 썼어. 너무 많이 넣었어. 콤마를 어디다 집어거나 맨 마지막에 집어거나 어디가 두 개가 있어요. 집어보세요. 분명 뭘 잘못 썼어. 아까 만든 거 우리가 테이블 지우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로가 적용돼요. 네. 밑에 건 안 보이려고 했어요. 이미 여기 안 썼는데? 아니면 이미 테이블 만들어 안 지우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지우고 왔어요? 지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테이블 삭제해보고 또 시도해보세요. 자, 밑에다가 테이블 삭제도 해보죠. 요거 저 설명하는 거 있죠? 테이블 및
컬럼 설명. 요 코멘트 온 요거는 여러분들 채팅에 보내드렸으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고 밑에다가 테이블 삭제를 한번 해보세요. 테이블 삭제. 그럼 삭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 되겠고 네. 그래요? 볼까요? 아, 그러네. 유니크 키가 여기서 안 먹힌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아, 그러면 제약 조건을 유니크 키를 우리가 테이블 생성하면서 같이 주는 방법 한번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추가로 사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렇게 바로 주면은 가능한데 지금 데이터 정의요. 앞에서 우리가 고유키 있죠? 테이블 생성할 때 그냥 유니크 키 말고 유니크라고 주면 되네. 키를 잘못 썼죠? 그냥 유니크라고 줘보세요. 유니크라고 주고 생성하면 제대로 되죠. 여기 키를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잘 되시나요? 유니크 키가 아니라 유니크만 주면 되는 건데 요거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오타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한번 이미 생성이 됐다 그러면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생성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에 한번 create 테이블 코드를 보내보세요. 자, 안 되시는 분 코드 보내보세요. 되시나요? 네, 오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내셨나요? 김도현님. 해보겠습니다. 제 거 지우고 가져왔어. 돌렸어. 되는데? 어허. 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삭제하고 일단 테이블 이름부터 오타고 테이블 이름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고치시고요. 되는데요? 돼요? 오케이. 테이블 이름이 틀려서 삭제를 다른 걸 올바르게 삭제하고 있는데 이름을 다른 걸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걸 삭제해보세요. 오승원님도 안 되세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데이터 유형에 부적합합니다. 데이터 유형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잘못 쓰지 않았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데이터?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트겠지. 아하, 데이터라니. 자, 데이트겠죠? 오타 찾았고 되는데요? 오케이. 자, 0.5초면 찾습니다. 꼭 이렇게 본인의 오타를 저한테 시켜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이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테이블 생성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53번 예시를 참조하여 이렇게 수정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테이블을 생성해 놓고 보니까 맞다. 이런 컬럼도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속성도 추가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테이블을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별, 뭐 재적, 입학일자, 졸업일자 이런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추가할 때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앞에서 살펴봤는데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테이블에 성별, 제적, 입학일자, 졸업일자 속성을 추가하시오. 테이블에 속성을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명, add를 사용해서 컬럼명,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성별부터. 성별 속성 추가. alter 테이블 ms 스튜던트. 왜 자동 완성이 안 뜨지? 지워져 있나 제거? 잠깐만요. 생성하고 올게요. 됐다. 지워져 있었네. 생성하고 자동 완성 해주고 add 젠더 캐릭터 6 볼트 기타 낱널. 젠더 이즈 성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성별 속성 추가 자체는 요 코드만으로 되는데 그거에다가 요 속성의 설명 성별이라고 설명 주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적 속성 추가 연습을 해볼게요. alter 테이블 ms 스튜던트 똑같이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온 컬럼. 자, 요 정도까지 연습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패턴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패턴을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스테이터스 대신에 입학 일자 ADM 데이트. 그래서 날짜 타입 디폴트 따로 없고 너를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입학 일자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입학 일자, 졸업 일자. 여러분들 입학 언제 하셨나요? 졸업 언제 하셨어요? 몇 학번이에요? 내일 모레는 또 수능이네. 월 모의평가 잘 보냈어요? 모의고사라고 그러나?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면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11월에 이제 수능 보고 이렇게 수능 안 봐도 되잖아. 그쵸? 이미 보셨으니까. 그래서 작성해 보시고 드래그 해서 한 번에 실행해 볼까? 그게 되나? 드래그 쫙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한 번에 실행된다. 그쵸? 드래그해서 한번 짜라라락 실행해 보세요. 그럼 실행된 애들은 이렇게 체크가 뜨죠.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몇 초 만에 실행이 됐나? 57 밀리초 만에 실행됐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보고 나면 테이블 안에 이 속성들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보면 돼요.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명령어는 desc, msstudent 이렇게 해보면 테이블 구조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나오네. 우리가 앞에서 desc 써보지 않았나요? 원래 돼야 되는데 여기 디벨로퍼에서만 나오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접 한번 볼게요. 직접 여러분들 여기 접속에 들어가서 열어보시면 테이블스에 스턴트 클릭해 보면 오른쪽 버튼 해보면 이렇게 컬럼들이 쭉 나오죠. 여기 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젠더, 스테이터스, 입학일자, 졸업일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어찌 구조 보는 거 없었나? 이건가? 에디트, 셀렉트, 에디트 테이블. 이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쭉 이렇게 4개의 속성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가 안 들어가요? 코멘트가 아마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코멘트 자체, 그러네? 여기 코멘트 자체가 여기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엔 들어가 있을 거예요. SQL 디벨로퍼에 가서 보면 여기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새로 고침해서 얘 열어보면 얘는 들어갔죠? 아까 전에 이거 테이블 제가 아까 다시 생성해서 여기서 나와요. 그쵸? 지금 요 DB 툴 자체에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성을 추가해봤고 54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의 주민번호 속성을 생년월일 속성으로 수정하시오. 그쵸? 요즘에는 주민번호를 따로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면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생년월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4번. 54번 시티즌 넘버 있죠? 시티즌 넘버 속성을 벌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타입을 또 변경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티즌 넘버 속성을 벌스로 변경해 볼게요. 이름 변경 얼터 테이블 MS 스튜던트 리네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네임 자,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네임 컬럼이라는 키워드로 이름 변경이 가능하고 시티즌 넘버에서 벌스로 바꿨고 그다음에 modify라는 명령으로 이제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겠어요. 벌스 데이트 컬럼의 타입을 데이트로 변경하고 원래 시티즌 넘버에서는 이 데이터 타입이 뭐였냐면 캐릭터 14 이렇게 했어요. 14글자 주민등록번호 14글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던 건데 데이트 타입으로 변경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 코멘트 온 해서 생년월일로 주민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정말 시티즌 넘버가 없어졌고 벌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지 타입이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여기 들어가서 MS 스튜던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테이블 눌러보세요. 에디트 테이블 여기에 시티즌 넘버가 있었던 자리 대신에 벌스가 있으면 돼요. 여기 있다. 벌스. 원래는 시티즌 넘버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죠. 대신에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도 데이트로 바뀌어 있고 이름이 벌스로 변경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55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부 번호 속성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제 생각해 보니까 테이블을 생성해 놓고 나서 학부 번호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전공 번호만 있으면 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학부 번호를 속성을 삭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번호를 이제 삭제할 때는 alter 테이블 ms 스튜던트 드랍 컬럼 dpt 넘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학부 번호 디파트먼트 넘버가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해 보세요. 속성 삭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삭제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테이블 열어보면 원래 있었던 게 전공 번호 메이저 넘버 위에 원래 디파트먼트 넘버 DPT 넘버가 있었죠. 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6번 MS 스튜던트 테이블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쓴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드랍 테이블 MS 스튜던트 실행하면 이제 테이블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삭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테이블 조회해보면 No tables found 이렇게 나오죠. 테이블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SQL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 테이블 한번 접고 새로 고침 딱 하고 열어보면 이제 테이블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고요.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7번 예시 테이블 기술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그쵸? 아까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속성을 늘렸죠. 주민번호는 벌스 생년월일 컬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학일자, 졸업일자를 추가시키고 성별, 재적 또 추가한 걸 이제 테이블로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테이블 명령어에다가 수정, 추가를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7번은 방금 우리가 생성하고 난 다음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추가할 거 추가했었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 최종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으로 가시냐면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했었던 코드 적어 놨었죠. 맨 처음에 몇 번이에요? 52번. 52번에 가서 요거를 복사해 와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52번에 작성한 거 복사해서 57번에 와서 적어주고 여기에 시티즌 넘버 변경하고 나머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티즌 넘버를 처음에 벌스로 수정하는 거 해봤었는데 애초부터 벌스로 만들어 보자. 여기를 변경해 주시고요. 시티즌 넘버를 벌스로 변경하고 뭐를 지웠어요? 학부 번호 DPT 넘버를 지워버리고 전공 번호 뒤에 이제 성별 추가해 볼게요. 성별 입학일자 졸업일자 성별 재적 입학일자 졸업일자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테이블 완성본 최종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작성이 되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코멘트도 아까 작성해놨던 거 복사해서 필요한 것들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52번으로 올라가서 컨트롤 F 52 여기에서 코멘트 싹 복사해서 가져와서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추가할 거 추가하고 쭉 쓰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사실 코멘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보내드린 걸로 쭉 나열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최종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코멘트도 쭉 돌려 놓으세요.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쭈루룩 돌아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을 가지고 구조도 변경해보고 추가 삭제도 해보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만 한번 바꿀까? 뭐 바꾸지? 넘버? 이 전공 번호를 다 데이터를 바꿀까? 데이터로 바꿉시다. 우리가 따로 전공 말고 더 하는 게 있나? 연계되는 테이블은 없으니까 데이터를 바꿔보지 뭐.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57번까지 이렇게 최종본의 테이블을 생성을 해봤고 58번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넣어볼 건데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데이터를 전공 번호를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넣으려고 조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전공 번호는 지금 넘버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한번 정정해 볼게요. 전공 번호 넘버 대신에 전공 번호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줄이면 될 것 같다. 캐릭터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번호 요거 타입만 수정해 보세요. 타입 수정하고 드랍했다가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드랍 테이블 ms 스튜던트 삭제를 돌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전공 번호를 앞에 알파벳을 하나씩 붙여주려고 문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런 눌러서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뒤에 데이터랑 맞추려고. 자, 그 다음에 코멘트도 다시 한번 쑥 돌려주고 이제 다음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추가할 때는 우리가 insert into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ms student 하고 요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24학번 되면은 몇 년생이어야 돼요? 올해 대학교에 갔다. 그럼 몇 년생이어요? 몇 년생이에요? 네? 05예요? 오케이, 05. 아,
어, 잠깐만. 벌스 입학연도가 24년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겠죠. 네. 조회했을 때 데이터 한 건이 조회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질문 안 하신 건가요? 벌스의 데이터 타입은 뭔가요? 데이트 타입인가요? 근데 왜 문자열을 넣고 있죠? 문자열을 넣어도 왜 가능하죠? 그렇죠? 시스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에요. 날짜 타입이라서 어 뭐예요? 등록일자, 수정일자의 데이트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벌스 같은 경우나 입학일자, 졸업일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자열로 넣고 있죠. 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얘 자체는 사실 문자열이에요. 문자 타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해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함수를 이용해서 toDate로 문자 타입을 날짜 타입,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자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가 이제 문자 타입이 데이트 타입으로 내부적으로 변환돼서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문자로 쓰고 있지만 과정에서 변환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인서트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조회를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조회가 돼요.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의로 인서트를 하게 되면 db2를 이용하여 커밋 명령어까지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해당 테이블에 락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커밋까지 실행을 해줘야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db2에서만 확인하고 있어서 그 차이를 보고 있지는 않는데 insert into 이렇게 해서 데이터 삽입을 했으면 커밋까지 적용을 해줘야 자동 커밋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가 뜨게 하려면 커밋까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밑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쭉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2000자가 넘어가네. 보낼 수가 없군요. 그러면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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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기서 바로 안 넘어가네.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나머지 데이터를 더 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코드는 이미 돌아가져 있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요 툴에서 이 SQL 파일 전체를 실행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전체가 쭉 돌아가죠. 데이터가 추가가 다 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데이터를 이렇게 비슷한 우리가 요 연습을 하나 해봤고 유사하게 쭉 여러 개를 추가해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한 7건 정도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코드 실행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직접 우리가 먼저 한번 돌려봤고 제가 드린 거 두 번째 인서트문부터 쫙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7건 조회가 되나요? 조회 한번 해보세요. 돼요? 두 번째 것도 돌려야지. 첫 번째 건 넣었어요. 그렇죠? 네. 효율성 제한 조건을 유지해 주세요. 첫 번째 거 빼고 돌렸나요?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세 번째 거 돌려. 이미 중복된 걸 또 넣으니까 유효성 제한 조건이 유예됩니다. 나오죠? 뭐요? 아까 전에 그 개체 무결성 제한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스턴트 넘버가 있는데 또 넣으려고 하니까. 자,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어, 어, 요거를 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됐어.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쭉 추가해봤어요. 자, 59번.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SQL문을 작성을 해볼 건데, 요거에 앞서서 우리가 뭐예요? 데이터 정의어 말고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조작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어. 자, 이제 데이터 정의어로 테이블 구조를 생성을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 조회한 거는 해봤었는데 그거 외에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할 때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해봤었는데 셀렉트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뭐예요? 인서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문법 내용 그리고 수정할 때의 내용들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문제에서 필요한 건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내용 잠깐 10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 바꿨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를 한번 시도는 해봤고요.
비 온다고 했었나? 올라갔는데? 지금 비 오나요? 앞이 안 와요? 근데 다 우산 들고 나가시던데? 방금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다 돌아오셨나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어는 셀렉트 문부터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셀렉트는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데이터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셀렉트 컬럼명 쭉 나열해주고 여러 개의 컬럼을 지정해서 그 지정된 것만 속성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냥 별표, 그렇죠? 에스터리크를 쓰면 모든 컬럼을 쭉 쓰지 않아도 모든 컬럼을 조회할 수가 있겠고 from 다음에 테이블명, 그다음에 where에는 조건, 그리고 그룹 by에는 그룹 기준 컬럼, 그리고 그 그룹을 정할 때 그룹을 지정할 때 이 그룹에 속하게 될 데이터들의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건 having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rder by는 정렬 기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름 차수는 ascend, ASC, 내림 차수는 descend, DESC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조회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 필수 키워드는 select랑 from이고 그다음에 옵션 키워드는 where, group by, order by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지금 작성되어 있는 순서로 작성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where를 from 앞에다 쓴다든지 group by를 where보다 앞에다 쓴다든지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순서는 from 절의 테이블을 읽어오는 작업을 먼저 하고 where 안에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서 그리고 그룹 기준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따라서 걸러진 데이터를 그룹을 정합니다. 그 그룹에 대한 데이터들을 해빙이라고 하는 그룹 기준 조건을 지정해서 그 그룹에서의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또 남기고 마지막에 셀렉트가 실행이 돼서 어떤 컬럼을 출력할 건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선택된 그 데이터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오더 바이가 실행이 돼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웨어에서는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때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적용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 where은 셀렉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회할 데이터에 대한 그룹을 지정하는 키워드예요. 그룹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룹 함수를 사용할 때 부서별 합계를 구하시오. 전공별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슨 별 해서 그룹을 정할 때 우리가 그룹 바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룹 바이는 반드시 그룹 함수하고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룹 함수에는 앞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뭐 sum, 합계, average, 평균, count, 개수 이런 그룹 함수들이 있었죠. 요 함수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함수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정할 건지 이 그룹 기준이 되는 컬럼을 나열을 해주면 되겠고, 해빙 다음에는 이 그룹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 지어진 데이터들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선별을 할지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또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더 바이는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오더 바이하고 정렬할 컬럼을 여러 개 나열해 줄 수가 있는데 ASC, DESC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조회를 많이 해봤었고요. 인서트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데이터 7건 정도를 추가를 해봤었죠. 얘를 사용하는 기본 구문은 이렇게 됩니다. insert into table, 그 다음에 컬럼명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그 컬럼 작성 순서와 일치하는 값을 컬럼 1의 값 1, 컬럼 2의 값 2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 옆에다가 이렇게 컬럼명을 생략하고 작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든 값을 쭉 다 나열을 해야 돼요. 모든 값을 전부 다 나열을 해줘야 우리가 에러 없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컬럼들만 딱 지정해서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컬럼명을 생략하고 작성하면 컬럼 정의 순서대로 모든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회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insert into에서 컬럼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select 문을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조회된 데이터를 해당 컬럼에 짝을 맞춰가지고 1번 컬럼에 조회한 1번 값, 2번 컬럼에 조회한 2번 값을 매칭해서 대입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게 추출을 해와서 조회를 해와서 추가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데이터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문의 기본 구문은 이렇게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여기 set 키워드 다음에 어떤 컬럼을 어떤 값으로 변경할지 이렇게 equal 기호로 해서 마치 대입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정할 컬럼이 뭐고 어떤 값으로 수정할 건지 쭉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데이트 문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코드를 작성해주게 되면 한 줄만, 한 행의 데이터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모든 행에 해당 컬럼의 값이 다 같은 값으로 다 바뀌어요. 10건이 있다, 데이터가. 그럼 10건의 데이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컬럼을 김조은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10개의 데이터에 사람 이름 10건이 있으면 얘가 다 김조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업데이트 문을 쓸 때는 조건을 같이 부여하는 게 권장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의 name이라는 값의 이름을 그렇죠? 김조은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해당 뭐 학생 번호가 뭐 2024 0001인 학생만 선택을 해서 수정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권장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set 키워드 다음에 수정할 컬럼을 한 번에 괄호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여기다가 조회하는 조회 쿼리를 작성을 해서 조회한 값을 가져와서 수정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수정 컬럼의 개수와 조회한 컬럼의 개수를 일치시켜줘서 어떤 특정 다른 테이블에 있는 뭔가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온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뽑아와서 요 수정하고 싶은 컬럼을 지정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데이터 조작어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데이터 삭제하는 명령어는 drop from table 이렇게 작성하고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삭제할 건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드랍이 아니죠. 딜리트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드랍은 이제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거고 딜리트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죠. 딜리트 from 테이블 에서 조건을 지정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여기다 여러분 댓글도 쓸 수가 있어요. GitHub로 로그인 하시면 댓글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번호 2016-0001이라는 사람의 주소랑 재적 상태를 경남에서 서울로, 그다음에 재적은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휴학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재적 상태를 휴학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그 밑에도 윤도현이라고 하는 학생의 주소와 재적 상태, 졸업일자, 수정일자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졸업이 되는 거죠. 졸업이 들어갈 때 졸업 일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5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테이블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번호가 2016-0001인 학생의 주소를 서울, 재적 상태를 휴학으로 변경해 볼게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주소 서울 밑에다가 쓸게요. 콤마를.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부만 작성하면 올바른 연결 스키마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테이블 안에 컬럼까지도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쳐서 완성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넘버 2016-0001. 그래서 학번이 2016-0001인 이 학생을 선택을 해서 주소는 서울, 상태는 휴학으로 변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문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비슷하죠? 업데이트 ms 스튜던트. 얘도 서울로 바꾸고 스테이터스 졸업 GRD 데이트.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예요? 소문제 3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졸업으로 변경해주고 졸업일자 이름으로도 삭제해보세요. 학생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름으로 삭제해볼까요? 이름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다 작성했으면 한번 쭉 실행해보세요. 데이터가 수정이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하나씩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도 될까요? 네. 1번 실행해 보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번 수정해 보고 3번도 수정해 보고 4번도 수정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select from ms student 조회를 다 해보면 데이터 7건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 7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정한 게 뭐였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2016-0001인 학생 여기 있네요. 여기 4번에 나오는 이 학생의 주소가 서울로 변경이 됐고 원래 경남이었는데 경남에서 서울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재적 상태가 휴학으로 변경이 됐나요? 스테이터스가 휴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2015-0010인 학생 그렇죠? 요 학생의 뭐가 바뀌면 돼요? 재적 상태가 졸업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졸업 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졸업 일자가 널이었다가 2020년 2월 20일로 변경이 됐고 수정 일자가 현재 일자로 바뀌면 됩니다. 수정 일자는 UPD 데이트 뒤에 보면 9월 5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생성할 때 우리가 12시 7분이었는데 지금 수정할 때 12시 51분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C의 수석으로 되어 있죠. 특이사항 수석. 네, 3번에 보시면 학생 번호가 2013년 0007인 학생의 졸업하고 졸업 일자 지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13년도 0007 여기 있네요. 그렇죠? 스테이터스 졸업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졸업 일자도 2월 20일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이름이 요 사람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퇴학으로 바뀌었나요? 퇴학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진 퇴학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수정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MS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번에는 요 사람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0번.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ete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조건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학번이 스튜던트 넘버 학번이 2011 0002인 학생 이걸 실행하고 우리가 테이블 역시 또 조회해보면 해당 학생이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번 데이터 그쵸? 해당 학생이 없어졌죠? 원래 여기 있었던 학생의 데이터가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살펴볼게요. 61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속성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건 방금 우리가 조회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조회한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노트를 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가볼게요. 요거죠. 요거 따로 우리가 뭐 쓸 필요 없겠고 select from MS student 요거 써보면 조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바로 조회를 했고 62번 MS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속성을 조회하여 MS 스튜던트 백 백업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백이라는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건데 얘를 조회를 해서 그렇죠? 얘를 조회를 해서 요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할 때는 create 테이블 ms student 백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어떤 다른 테이블 데이터를 조회해서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러면 as select 하고 조회를 해서 ms student에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업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할 때는 어떻게? create 테이블 ms student 백 이렇게 만들고 as select as를 붙여주면 뒤에 조회한 결과로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고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ms 스튜던트 백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도 지금 이전에 ms 스튜던트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랑 구조가 그대로 ms 스튜던트 백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테이블에 대한 수정이나 구조 변경이나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백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3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테이블에 튜플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미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은 해봤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이랑 내부 구조까지 삭제하는 작업이랑 테이블 구조 자체를 삭제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이블의 튜플은 우리가 데이터 한 줄 한 줄 행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delete from ms student 이렇게 해서 삭제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명령을 쓰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러면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delete 명령을 쓸 때는 where절로 조건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도 여기서는 전체를 삭제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delete로 데이터 삭제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및 내부 구조를 같이 삭제할 때는 truncate 명령어로 삭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 테이블 구조 자체를 삭제할 때는 뭐예요? 드랍 테이블을 하는 거죠. 삭제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삭제하느냐, 데이터하고 내부 구조를 삭제하냐. 여기서 말하는 내부 구조는 뭐냐면 앞에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뭐 시퀀스나 여러 가지 뭐 해당 데이터에 속하는 인덱스나 이런 정보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한다. 그러면 트렁케이트를 쓰면 되고 그리고 딜리트는 전체 데이터만 삭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딜리트랑 트렁케이트랑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딜리트는 삭제된 데이터가 생겼을 때 이 변경사항을 데이터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변경사항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데이터 제어에서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변경사항을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runcate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그냥 테이블 안에 데이터 전체 데이터하고 내부 구조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변경사항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다. 딜리트는 뭔가 변경 시점을 만들어 놓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트렁케이트는 없다. 그리고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 구조 자체를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도 한번 돌려보세요. delete from ms student. 근데 이제 뭔가 경고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테이블 전부 다 삭제돼야 되는데 where절 조건을 추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죠? 경고가 나옵니다. 네, 나는 다 지울 거다. yes 눌러버리면 데이터가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잘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를 돌려놓게 되면 데이터 다 어디 갔니? 실수로 이거를 테스트 삼아서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위험하지만 이건 더 위험해요. 그렇죠? 구조까지 다 날리면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백업을 해놨죠. 저 백업된 걸로 데이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MS 스튜던트 백 테이블의 모든 속성을 조회해서 MS 스튜던트로 데이터를 삽입하는 SQL문을 작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미 백업해 놓은 테이블은 아직 살아 있어요. MS 스튜던트 백에는 구조랑 데이터가 살려져 있죠. 백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되살려 보겠다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우리가 인서트 문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MS 스튜던트에다가 백업해 놨었던 테이블을 조회해서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돌려주면 MS 스튜던트 데이터가 다 삭제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다 돌아오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데이터가 다시 되살아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 테이블을 먼저 백업을 해놓고 복제를 해놓고 그다음에 원본 테이블에 뭔가 수정 변경을 했어요. 심지어 삭제를 잘못해버렸어. 그러면 백업한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원본 테이블로 추가를 해주면 데이터 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보시고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살아나고 다음 문제 볼게요. 65번 MS 스튜던트 테이블의 성별 속성이 여, 남, 기타만 가능하도록 제약 조건을 추가하시오. 이 제약 조건은 이제 뭐냐면 체크 제약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정의어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체크 제약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5번 보시면 이 MS 스튜던트 테이블의 젠더 속성에 대해서 요 세 가지 값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약 조건을 넣어 볼게요. 얘도 실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MS 스튜던트 학생 정보 테이블에서 얘를 뭔가 이 셋 중에 하나의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도메인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무결성의 종류에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체크 제약 조건으로 이 도메인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 번씩 실행해 보세요. 얘를 딱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그렇죠?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한 명의 학생 네임 누구 있었죠? 윤도현 했을 때 얘를 여기 여, 남 또는 기타로 수정하는 건 가능하죠. 남으로 바꾸든 여로 바꾸든 기타로 바꾸든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인 값, 이 설정된 조건이 아닌 다른 상이한 값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요 속성이 요 값만 가능하도록 우리가 제약을 두는 거예요. 간혹 이제 뭐 프로그램하고 이제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뭔가 개발하다 보면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조건 처리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성별이 여일 때, 남일 때 뭔가 그거에 맞게끔 어떤 기능을 개발해 줘야 된다. 근데 언제는 여자로 들어오고 언제는 남자로 들어오고 여성, 남성 막 문자열이 서로 다른 게 막 들어오게 되면 코드에서 비교하는 거랑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관되게 이렇게 정의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66번. 66번은 테이블 기술서를 참고해서 MS 유저 회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 시스템에 커뮤니티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67번 게시판 정보를 관리한다. 그래서 게시판 테이블 MS 보드 그다음에 게시판 첨부 파일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댓글 정보 댓글 테이블도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66번부터 69번까지 요 화면을 보면서 보내드린 학습 자료를 보면서 한번 테이블을 직접 생성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학습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총 몇 개? MS 유저, 보드, 파일까지, 리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건 제가 화면에 그러면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있어요.
총 4개의 테이블인 것 같네요. 아까 전에 그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해봐도 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만들어 보셔도 되겠죠? 또 한번 4개 테이블 해서
여러분들 또 식사하고 와서 이어서 또 해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테이블 생성한 것까지 한번 해보시고 또 요거 생성한 코드는 또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뒤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